자, 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회차별 기출문제를 분석해보고 같이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최근에 기출됐던 28, 29, 30, 31, 32, 33, 34 이렇게 7회 문제로 구성이 되고 있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제 공법 같은 경우는 너무 지엽적이고 또 어려운 곳에서 출제가 될 때가 있죠. 이걸 모두 잡겠다고 욕심을 절대 내서는 안 됩니다. 해설 강의를 듣다 보면은 한 10개 정도, 10개 내외 정도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건 과감히 없애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는데, 듣고 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한 30개 정도는 내가 내 실력으로 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또 최근의 기출문제는, 예전 문제에 비해서 많이 다양하게,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변화된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학습의 범위를 잡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시고요. 특히 이제 7회차 최근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3회분 정도를 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해설해주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34회 바로 작년도 기출문제였었죠. 자, 이제 풀다 보면은 작년에 기출된 것 이후에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개정한 부분을 수정해서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죠. 국토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그러면 토 건물 이렇게 얘기했었죠. 개별적 행위를 허가받는다. 자, 틀리는 거 찾습니다. 농림지역의 물건을 이상 쌓을 때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물건을 쌓을 때 허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물건을 쌓을 때 허가 대상 지역은 어디다? 녹관자라고 그랬죠.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1호 이상 쌓을 때입니다. 따라서 농림지역은 해당되지 않죠? 농림지역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사방사업법에 따르는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이나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허가 대상 중에 규모가 꽤 큰 것들은 심의를 받고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기억하자. 심의를 받는 것은요, 3만 세제곱미터, 아주 큰 규모죠.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 처치는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나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 행위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자, 틀리는 거 찾는 겁니다. 세 번째, 일정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지구 단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3년 이내 제한을 하고요. 2년을 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또는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은 1회 2년 이내였었죠.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허가 제한 대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네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중앙이나 지방 도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허가 제한은 3년 이내 제한합니다만 연장하는 건 2년 이내 연장을 하는데 도시군 계획을 수립 중이다. 지구 단위로 정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정했다면 연장할 수가 있는데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다. 4번이 틀리는 것은 일단 3번 답이었고요. 4번은 맞겠죠? 틀리는 거 찾는 거죠. 이건 틀렸으니까 답이고요.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연장할 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칩니다만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4번은 맞겠고요. 5번째, 허가 제한을 연장할 때 그 연장일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1회 2년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틀리는 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문제를 내고 있죠. 과거에는 한 편에 집중해서 단편적으로 출제했는데 이제는 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문제. 국토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지엽적인 문제죠. 우리 법조를 찾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규모가 있습니다. 뭐 5천 미만, 1만 미만, 3만 미만의 규모가 제한이 있는데 이걸 받지 않는 경우가 7개 나와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 5번의 경우는 규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4번의 경우는 수소인력 공급은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답은 4번인데 이게 출제됐다고요.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7개를 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건 버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건 버리자.
10개 정도 버리자고 그랬잖아요. 설명 듣고 버리는 거예요. 요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못했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법은 30개 이상을 충분히 풀어서 그중에 25개나 또는 30개 사이에서 맞으면 되는 겁니다. 정답 4번이죠. 자, 다음 문제. 국토법령상 시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입니다.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 이게 신설 문제죠. 복합용도지구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지역에 정하느냐 하면 특징이 약한 지역을 정해야 이것저것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매우 강조했던 거죠. 복합용도지구를 정할 수 있는 지역은 특징이 약한 요 세 지역. 특징이 약하다면 주로 일반자가 들어가는 거죠. 뭐 일반적이다 그럴 때 특징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에만 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찾으니까 일반 공업 나와 있고요. 계획관리 나와 있죠? 이 두 가지 지역만이 있네요. 일반 주거는 나와 있지 않네요. 디귿과 리을에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이 복합 용도를 어디다 정할 수 있느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국토법령상 지구 단위 교육과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입니다. 자,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범위에 있던 준산업단지 여기에다가 이 지구 단위구를 정할 수 없나요? 지구 단위 구역은 도시적에 정할 수 있고요. 도시적 외에도 정할 수 있다. 도시적에 정하는 곳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외울 수 없거든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개발이 가능한 곳은 다 정할 수 있다. 도시적 외는 신도시 개발지다. 이렇게. 따라서 준산업단지는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있답니다. 두 번째, 도시적 내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 단위구를 정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일반 공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주 까다로운 지문이 나왔죠. 이게 나왔던 이유는 요 당시 개정됐기 때문에. 자, 보자. 도시적 내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이런 지역에 지구 단위구를 정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이라고 다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딱 4지역. 일반 주거,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에만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 공업은 여기 없잖아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 답인 거죠. 좀 까다로웠습니다. 3번 택지개발지구네요.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는 5년 지나면 지구 단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지구 단위구역의 의무적 대상이죠. 누구는 몇 살이라고요? 정택인은 10살이다. 정택인은 10살이다 그랬죠? 이게 의무 대상 아니에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 끝난 후 10년 지나면 지정하여야 한다죠? 택지개발지구는 좋았는데 5년이 아니라 10년 그래야 맞죠. 그죠? 네 번째,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구 단위구를 지정하려면 구역의 면적의 3분의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이어야 한다. 계획관리에다가 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계획관리가 지정 면적의 50% 이상이 돼야 합니다. 3분의 이상이 아니라 50%. 3분의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면 50%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50% 이상일 때 가능한 겁니다. 다섯 번째,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지정지구는 지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말이죠. 개발지정지구는 5개로 나눠져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개발지정지구 5개. 이 5개의 개발지정지구가 어떤 지역에 설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죠. 폭을 줄여고 특정한 계획을 잡아서 유복산시 계세요 그랬더니 관광휴양을 떠났다 도시적 밖으로. 이게 뭐다? 복합개발지정지구 주거기능이 있는 겁니다. 주거개발지정지구로 특정개발지정지구는 계획관리세 정할 수 있다. 요 산유 그러면 산업유통이죠. 산업유통개발지정지구, 복합개발지정지구인데 요건 주거기능이 없는 겁니다. 요런 개발지정지구라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서 정할 수 있다. 개생농이 아니라 개세요 그랬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관광휴양개발지구는 도시적 외에 있을 때 정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이죠. 산업유통개발지정지구죠. 산업유통 여기 있잖아요. 요럴 때 농림지역은요. 여기 농림지역이 있잖아요. 지정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좀 까다로웠습니다만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번은 몰랐다 할지라도 다른 지문을 통해서 2번이 옳다라는 걸 잡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꼼꼼히 보려면. 그러니까 40개를 다 푼다 그러면 시간이 부족이죠. 모르는 게 딱 남으니까 찍어버리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고 알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이 득점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국토법령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요건 알 수 있잖아요. 요 근본에 개정됐어요. 어떻게 개정되느냐? 우리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게 딱 5개였죠. 어떻게였죠? 귀지에 입닥쳐 그랬잖아요. 귀지에 입대체. 기반설 제한할 수 있고요. 지구 단위로 제한할 수 있고요. 산업유통개발진흥조 제한할 수 있고요. 용도지구를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거 제한할 수 있죠. 근데 요게 바뀌었어요. 이게 과거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없어졌죠. 이제 폐지가 됐고요. 요게 대신 들어갔다.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 고맙게도 입체가 있잖아. 그러니까 입닥쳐 똑같습니다. 기지개, 입대체 요 딱 5개만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없는 거죠? 입, 지, 기, 개. 기지개 입닥쳐 들어가죠?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여기 없으니까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국토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실효입니다. 실효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줄 옳은 것. 이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실효 규정. 아주 쉬운 문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다.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져라. 만들어지지 않으면 3년 그 다음 날 지구 단위 구역은 실효가 된다. 또 하나. 지구 단위 계획을 주민이 위반을 제한했다. 근데 5년 될 때까지 사업공사를 착수 안 하면 그 다음 날 지구 단위가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건 지구 단위 계획인데 주민이 위반을 제한했다고 하죠? 그럼 몇 년? 5년이지. 5년 이내 공사사업에 착수를 안 하면 5년 되는 그 다음날 지구 단위 계획은 실효가 됩니다. 5년 들어가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국토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요런 문제가 요즘의 추세입니다. 예전에 이런 문제 안 나왔거든요. 아까 말이죠. 복합용도지구를 3개 정할 수 있었죠.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 그렇듯이 해당 문제입니다. 자, 집단취락지구는 어디 정한다? 개발 제한구역에 정되죠. 개발 제한구역에 취락을 정비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개집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복합개발진흥주는 여러 개를 복합하는 거예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중 2 이상을 기능으로 중심으로 개발 정비한다. 여기는 개발 제한구역, 여기는 공업기능이죠. 정답은 1번 되겠네요. 다음 문제. 국토법령상 도시혁신구역, 요게 새로 신설됐죠. 이 문제도 원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문제였는데 제가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없어지고요. 3가지가 나왔죠. 도시혁신구역, 여기 하나 나왔고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복합용도구역이 나왔고요. 또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수가 됐거든요.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 도시혁신구역은 도시의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을 만들자. 복합용도구역은 융복합적인 도시기능을 만들자. 도시군계획설을 깔을 때 입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설치하자. 이렇게 신설됐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대상을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무도지 생활권의 중심지역. 이것은 혁신구역의 대상이 되겠고요. 또 산업구조 경제활동 변화로 복합적 토지용 증진그래스가 요게 되겠죠. 이것은 복합용도구역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돼. 요걸 물었으니까 대상이 안 되겠고요. 디귿 또한 도시군 계획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경우로서 해당 세대 개량 정비가 필요하다. 도로를 깔았는데 10년 지났어요. 이걸 정비할 때 입체적으로 복합하자. 요건 바로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대상이 됩니다. 또 주요 기반설과 연계하여 저게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도 혁신구역이죠. 그래서
기읍과 리을인데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개정된 내용을 제가 한번 특강을 할 거예요. 이때 충분히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일단 도시역 진구역의 대상을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9번 되겠습니다. 국토법령상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설명이다. 틀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죠. 개발행위 할 때 기반시설을 함께 따라 붙이자. 연동제. 두 가지 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죠. 여기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중심지역입니다. 서울의 광화문 같은 거죠. 중심지역이죠. 중심지역. 그래서 이것은 중심지역에 개발할 수는 있어요. 근데 도로나 공원을 설치하기가 곤란하죠. 기반시설이 곤란하니까 용적률이나 건폐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게 도심권주로 내에서 지정되고요. 또 하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이건 신도시 개발지니까 도심권 바깥입니까? 바깥이죠. 이 두 가지는 중복될 수 없죠. 하나는 중심부, 하나는 변두리입니다.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니까 서울의 광화문 정도 생각하자. 틀리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 설사업 시행자인 시장군수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자를 위해서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있죠.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6인이 정합니다. 6인 누구죠? 특, 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조사해야 되잖아요. 기초조사를 위해서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 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 나왔잖아요.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공식이죠. 기준은 국토부 장관 맞는 표현이고. 세 번째,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정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합니다. 중심지역이니까 개발을 하더라도 기반지를 곤란하니까 개발을 떨어뜨려서 난개발을 막아야지.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는데 특히 용적률은 최대 50%까지 강화한다고 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시장군수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칩니다. 6인이니까 그중에 시장군수가 들어가고요. 지자체니까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는 거죠. 다섯 번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할 수 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상황이 달라요. 개발 밀도는 중심부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변두리니까 중복될 수가 없지요. 여기다가 이걸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다니까 틀렸죠? 틀리는 건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요것도 이제 외곽지 변두리 문제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걸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버리는 문제입니다. 국토법령상 시군구 도시기관의 업무를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에 있는 중앙도시위원회, 지방에 있는 지방도시위원회 있습니다. 지방도시위원회는 다시 두 가지, 시도에 있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에 있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따라서 이 문제는 시군구 도시위원회 업무를 물어봤으니까 시군구가 하는 것에 얘네 업무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과 관련하여 시군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소원할 수 있겠죠. 시군구 하니까. 또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시군구청장의 자문한 사항에 대한 조언, 시군구 거니까 심의받을 수 있겠고요.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심의, 이것도 당연히 시장군수가 결정하니까 시군에 있는 도시의 심의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딕은 모두 해당되죠.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틀리라고 낸 거예요.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음 문제. 국토법령상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네요. 도시군계획 설사업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입니다.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봅니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다. 자, 타인 토지 출입은 소극적 절차고요. 요게 출입해서 일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면 적극적 절차입니다. 타인 토지 출입하는 행정청이 시행자네요. 그자는 출입하는 7일 전까지 일상소를 알립니다. 소극적 절차는 7일 전에 통지하는 거죠. 옳은 것은 1번이 바로 답입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 토지를 제로 적치상이나 임시종료로 일사용한다. 일사용하거나 또는 제로 적치로 일사용하거나 임시종료로 일사용하는 것은
적극적 절차죠. 적극적인 절차를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내가 당신 땅 써도 되느냐? 동의 받아야죠. 동의 없이 그래서 틀렸죠. 세 번째,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는 시장 운수의 허가를 얻어서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있다. 일출전 일몰 후 깜깜할 때죠. 야간에 출입하겠다는 얘기죠. 이때는 출입을 하게 되면 프라이버시가 깨지잖아. 거기 점유하는 점유자의 프라이버시가 깨지잖아요. 점유자 승낙을 받아야 일몰 후에는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점유자가 승낙 안 해도 일몰 후에 출입할 수 있다고 해서 틀렸죠. 승낙 안 하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토지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그 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에 따라 손실을 입겠죠. 타인 토지를 출입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손실이 입혀져요. 그러면 보상할 자하고 보상받을 자하고 협의하겠죠. 보상에 관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토지 중에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보상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결렬됐을 때 재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국토부에게 조정을 안 했다고 신청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개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업 시행자가 행정처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 토지할 수 있다. 타인 토지 출입은 소극적 절차입니다. 비행정청 출입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행정청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출입할 수 있는 거죠. 없다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국토법령상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네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찾자.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정비법상 도시군관리 결정에 의제가 되는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 결정고시로부터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출입하라.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 설사업할 때 보상이나 재원 조달입니다. 3월 이내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다른 법에 따라 의제를 하고 있다면 그때는 3월이 아니라 2년 이내 수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원칙은 3월이지만 다른 법상 의제가 돼 있다면 2년 이내 수립할 수 있는 거죠. 틀렸고요. 또 5년 이내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 포함된다. 단계별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지죠. 3년을 정점으로 3년, 1단계, 3년을 2단계라고 하죠. 이건 1단계니까 5년이라 3년 그래야 맞죠. LH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3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되려면 지정을 받아야 할 수 있죠. 행정처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비행 중에도 공공인자는 동의 없어요. 근데 민간인자는 동의를 받아야죠. 따라서 LH공사는 비행정청이지만 공공이므로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민간일 때 동의를 요한다. 네 번째, 국토부 장관 국가계획 나왔죠? 국가가 나오면 국토부예요.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6인 나오네요. 관계 6인의 의견을 듣고는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죠. 국가계획과 필요하니까 국토부가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맞겠고요. 다섯 번째,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설사업 대상 지역을 2 이상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죠. 아니 된다. 틀렸습니다. 효율적 준위해서 2개 이상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죠. 자, 국토범위 12개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만 한 2개 내지 3개는 손도 못 댈 문제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버린다 치고요. 나머지 9개나 10개를 충분히 맞는다. 이런 전략으로 대시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풀었고요. 이제 도시개발법 문제를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53번. 도시개발법상 환지설계를 평가시로 할 때 비례를 구하라. 비례율을 하게 되면 좀 생소한 느낌이죠. 비례율은 한마디로 사업의 성과율입니다. 애초 이만큼이었는데 사업을 하거나 이만큼이 커졌다. 그때 성과율을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봐봐요. 사업비가 250억 들어갔고요. 환지 전이가 사업 전이죠. 토지평가 총액이 500억이야. 근데 사업으로 조성됐다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 평가액이 1000억이래. 500억이 1000억으로 커졌잖아요. 근데 그 중에 비용을 탕감했으니까 빼야지. 사업 비용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 환지 전에 500억이었는데 그것분에 1000억 중에서 사업비 250억을 뺀단 말이야. 요걸 계산하면 150% 정답이죠. 그 성과율이 150%, 1.5배 성과율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비례율의 정답이 되겠죠.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상 원형지가 나오네요. 원형지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그랬어요. 원형지 하게 되면 사업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공급하는 게 원형지입니다. 자, 첫 번째.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한 자,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민간입니다. 그러한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 입찰이죠, 당연히. 만약에 공공이 원형지를 매입해서 개발한다면 이건 그자에게 특혜를 줘야 돼요. 수익계약인데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한다는 건 민간입니다. 이자는 당연히 경쟁 입찰을 해야 되죠. 특혜 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는데 경쟁 입찰을 했더니 2회 이상 유찰됐다. 그때는 할 수 없죠. 그때는 수익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단 맞는 지문이죠. 1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두 번째,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용적률을 어떻게 해라? 이행 조건으로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없다니까 틀렸습니다. 이제 원형지 공급 가격이죠. 싸게 공급해야 됩니다. 원형지 공급 가격은 원형지의 땅값이에요. 원형지의 감정 가격에다가 원형지 주변에 도로 깔았겠죠. 원형지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더합니다. 더해가지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죠. 원형지 감정 가격에다가 기반시설 비용을 더해서 원형지 개발자와 시행자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 원형지 개발자인 지자체는 10년 범위 내에서 개국 기간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죠. 싸게 원형지를 사가지고 되팔면 이게 투기 목적이죠. 그래서 원래는 원형지는 10년 범위에서 매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란 말이에요. 국가 지자체는 투기적 목적이 없으니까 10년 되기 전이라도 매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자체 그랬잖아요. 지자체니까 매각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자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 전부를 시행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삼자에게 매각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했죠? 그때는 당연히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무조건 해제하는 건 아니고요. 시정 요구 없이가 아니에요. 2회 이상 시정 요구를 하고 그걸 듣지 않았을 때 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 요구를 하고요. 그 개발자가 시정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5번이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입니다. 조합인데 옳은 것을 골라보자. 박스형 문제를 많이 내고 있죠. 옳은 걸 골라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전과자죠. 그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죠. 얼라들, 바보, 전과자, 복권이 안 된 자는 임원 될 수가 없잖아요. 임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번, 조합 설립인가 사항을 변경, 인가받은 사항 중 공고 방법을 변경한다.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는다. 자, 인가를 받은 걸 바꿀 때, 변경할 때도 원칙은 똑같이 변경, 인가를 받습니다.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아요. 신고하죠. 그게 두 가지죠. 하나가 공고 방법을 변경한다든지 또 하나 주된 사무소 소재를 변경한다. 이 두 가지는 경미한 변경이니까 변경,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는 겁니다. 두 가지 신고하는 거예요. 이건 틀렸고요. 디귿번,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관해서는 조합장도 빠지고 이사도 제척 빠져야죠. 그럼 누가 남어? 감사가 남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겁니다. 대의원이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틀렸고요. 옳은 것을 찾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러니까 도시개발 조합의 대의원은 임의적 구성입니다.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으며, 대의원에 들은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은 총수의 10%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기읍과 리을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잠시 쉬고요. 다음 문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